60세 이후에 이 6가지를 자주 소비하면 노년에 깡통찹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소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성과 안정된 삶의 무덤을 파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방심은 결국 당신의 통장을 텅 비우고 노후를 끝없는 후회와 고통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노년에는 돈 한 푼 한 푼이 생존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는 아무리 끌려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 6가지를 잘못 선택하면 당신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릴 용기를 구걸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건 남은 삶을 스스로 책임질 여력조차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즐기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지라며 자신을 속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텅 빈 통장과 깡통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소비는 절대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한순간에 망치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삶의 자산을 지킬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깡통 차는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남을 위해 쓰는 소비는 나를 빈털터리로 만든다. 60세 이후 가장 어리석은 소비 중 하나는 남을 위해 쓰는 소비입니다. 남을 위해라는 말은 멋져 보이지만 현실은 내 통장을 쥐어짜고 내 삶을 갉아먹는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년에는 나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괜히 남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텅 빈 통장과 깊은 한숨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돈을 쓰는 경우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그 돈이 쌓이고 쌓여 노후에 목돈을 갉아먹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정도는 쓸 수 있겠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 그 후엔 끝없는 지출이 기다립니다. 결국 당신은 무리한 소비를 감당하다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함정은 가족이나 자식의 부탁에 끌려가는 소비입니다. 엄마, 이번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아빠, 대출이 필요해서, 이런 말은 처음엔 당신의 사랑을 자극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스스로의 경제적 안전망을 파괴하는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손주의 유학비를 지원하려고 남은 퇴직금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손주는 고맙다고 했지만 유학이 끝난 후엔 손주도 돈도 안정된 삶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비가 위험한 걸까요? 첫째, 노년의 돈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젊었을 땐 돈을 벌 기회가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고정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소비하다 보면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해지고 생활비나 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는 자칫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항상 해줄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당신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끝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써주는 ATM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나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기려면 먼저 내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희생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들을 돕는 대신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심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은 남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이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텅 빈 통장과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소비를 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과잉 사치는 통장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60세 이후 사치스러운 소비는 당신의 노후를 텅 빈 통장과 고단한 한숨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나도 누려야지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금방 쓴맛으로 변합니다. 노년기의 사치로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최후의 장을 무리한 소비와 재정적 불안으로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사치의 덫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한 명품 소비입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명품 가방, 고급 시계, 값비싼 옷을 구매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장 속 잔고를 갉아먹는 늪에 빠진 겁니다. 친구들에게와 멋지다라는 칭찬은 잠깐일 뿐 이후엔 그 명품이 당신에게 텅 빈 지갑의 무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명품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깎아먹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리한 여행입니다. 물론 여행은 노년기의 중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호화로운 여행을 감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고급 크루즈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럭셔리 크루즈로 퇴직금을 대부분 사용했지만 돌아와 보니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다시는 떠날 수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여행은 경험이어야지 재정을 파탄내는 도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치스러운 취미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건 좋지만 비싸고 유지비가 큰 취미는 노후 재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골프, 요트, 고급 와인 컬렉션 같은 취미에 빠져드는 순간 그 즐거움은 곧 지출의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때는 재미있고 멋져 보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며 왜 내가 이런 데 돈을 썼을까라는 후회를 남깁니다. 왜 이런 사치가 위험할까요? 노년의 사치는 지출의 규모를 한계없이 키운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땐 수입이 꾸준히 들어와 어느 정도의 소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치스러운 소비를 지속하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나게 됩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된 소비는 결국 한 번 더를 외치며 통장을 텅 비우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사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세요. 소비는 당신의 잔고와 필요에 맞게 이뤄져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충동을 느낄 때마다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당신의 삶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사치는 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노후의 안정성과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멈추고
사치의 덫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노후는 고급 브랜드나 호화로운 경험이 아니라 안정된 재정과 평화로운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치는 곧 통장을 파괴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겁니다. 필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 내 재산이 사라진다. 60세 이후 잘못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투자 실수는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한 방에 성공하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도박이 될 뿐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불려야지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투자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체력도, 경제적 보궐력도 약화된 상태에서 잘못된 투자. 한 번이면 모든 걸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박 씨는 친구에게 요즘 이거 하면 돈 번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 전액을 암호화폐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초반엔 소소한 수익이 나자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넣었죠. 하지만 몇 달 뒤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의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손주에게 줄 용돈조차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욕심이 나를 망쳤어. 또 다른 사례로 사기성 투자 제안에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투자만 하면 매달 고정 수익 보장, 내부 정보라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같은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투자는 정교하게 꾸며진 스토리와 믿음직한 외형으로 당신을 속입니다. 한 할머니는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업은 허구였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위험할까요? 첫째, 노년의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경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삶의 주도권까지 잃게 됩니다. 둘째, 잘못된 투자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자존심의 상처로 이어지고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고수익, 저위험 같은 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세요. 투자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면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세요. 또한 욕심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방에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은 노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재정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60세 이후의 투자 실수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라는 도박은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히 검증된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세요. 노후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투자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한 방은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신중하고 안전한 재정 관리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체면 때문에 허세 소비하면 내 노후는 끝장난다. 60세 이후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허세 소비는 당신의 통장을 바닥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밥값을 자주 계산하거나 괜히 멋지게 보이려고 무리한 지출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텅 빈 통장과 깊은 후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회식에서 자꾸 카드를 꺼내고 동창회나 모임에서 과도한 선물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모임의 공식 스폰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당연히 낼 사람이라는 기대만 남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호의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신은 속으로 점점 지쳐갑니다. 또한 허세 소비는 불필요한 과시 욕구를 부추깁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만날 때 내가 아직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라는 마음으로 비싼 옷, 명품 가방, 최신 전자기기를 구입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허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통장을 끝없이 갉아먹습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에 정작 자신은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60대 중반의 최 씨는 친구 모임에서 다 내가 낼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은 최 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최 씨는 매달 나가는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임을 멀리하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친구들도 최 씨가 돈을 쓰지 않으니 이제 안 챙긴다며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적 체면에 집착하는 소비를 멈추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돈을 쓰지 않더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또한 허세 소비 대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세요. 건강, 취미, 자아 개발 같은 자신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노후를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교 단체의 과도한 기부는 통장에 구멍을 낸다. 60세 이후 종교 단체의 과도한 기부는 당신의 통장을 성스럽게 텅 비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과도한 금전적 희생으로 이어질 땐 당신의 노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영혼을 위한 투자는 좋지만 그 대가로 육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종교 단체의 기부 요청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헌신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달콤하지만 통장은 당신의 기대와 달리 점점 비워질 겁니다. 축복은 현실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박 씨는 평생 믿어온 종교 단체의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매달 소득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기부했던 단체는 그의 어려움을 돕지 않았습니다. 신께서 시험하시는 시간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죠. 문제는 이런 과도한 기부가 단순히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독립성과
존엄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삶은 재정적 안정 위에 평화를 쌓아야 하는데 잘못된 헌신은 당신의 마지막 방패마저 앗아갑니다. 기부는 선택이어야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 행동이 되어선 안 됩니다. 6번째, 충동구매. 노후 통장을 텅 비우는 마법입니다. 60세 이후 충동구매는 당신의 통장을 순식간에 텅 비게 만드는 마법 같은 소비입니다.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사들인 물건들이 쌓이는 동안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재산은 사라지고 남는 건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과 쓸데없는 후회뿐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전에 할인 문구나 TV, 홈쇼핑의 달콤한 목소리가 당신의 결제를 부추깁니다.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안 사면 바보야. 같은 광고는 노년층을 가장 잘 겨냥한 심리전입니다. 당신이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물건은 집안에 쌓이고 통장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세 박 씨는 TV, 홈쇼핑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품이라는 말을 듣고 운동기구를 샀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박스를 열었지만 몇 번 사용하다가 귀찮아서 구석에 치워뒀죠. 그런데 몇 주 뒤 또 다른 필수품을 발견하고 구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집은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로 가득 찼고 정작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어. 충동구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소비를 할 때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은 대부분 한 번 쓰고 잊히거나 아예 개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이 필요할 때는 이미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동구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24시간 원칙을 적용하세요. 구매 충동이 생길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 정도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을 정하고 지키세요. 매달 소비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를 넘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구매 패턴을 점검하세요. 특정 광고나 할인 문구에 유난히 약하다면 그런 유혹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TV, 홈쇼핑 시간을 피하거나 온라인 쇼핑 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충동구매는 노후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소비입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결국 당신의 재정적 안정과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 당신의 집을 채우는 동안 진짜 필요한 삶의 자산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충동구매는 멈추고 현명한 소비로 노후를 지키세요. 진정한 만족은 가득 찬 통장과 여유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잘못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정된 노후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지름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끌려 충동적으로 돈을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 재산을 퍼주다 보면 당신의 통장은 순식간에 텅 비고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입니다. 지금만 쓰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쌓여 노후의 깡통을 채우는 주범이 됩니다. 돈을 지켜야 할 때 보여주기 위한 허세 소비와 맹목적인 기부로 당신의 재산은 구멍난 배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돕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돈은 적을수록 더 소중히 써야 하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경고를 새기고 오늘부터 현명한 소비를 시작하세요. 노후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비가 당신의 미래를 빼앗지 않도록 지금 결단을 내리십시오. 텅 빈 통장은 절망을, 가득 찬 통장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